6월 모의평가가 수요일날 끝났죠. 그래서 수요일날 끝났던 그 시험을 가지고 청평과 그 다음에 문항별 해설을 좀 할 거고요. 오늘은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풀겠습니다. 뭐야, 너 왜 늦었어? 이씨. 오늘 일요일인 줄 알았어. 아이씨, 너 오늘 뭐 가족 일정 있다고 하지 않았어? 네? 가족 일정 오늘 아니었나? 아니었나? 일정이랑 남은. 네가 저번주에 가족 일정인가 언젠가 뭐 하루 빠진다 그래가지고 그 오늘인 줄 알았구만. 에이. 상영이 말하는 거. 아 맞다, 너 수학여행이지. 헷갈려. 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첫 교시는 이제 수요일날 봤던 학평이 아니죠, 모평. 완전히 이제 이름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 총평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문항별로 해설을 좀 할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30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번 제외하고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나머지 7문제가 이번에 난이도가 좀 많이 쉬웠던 건 사실이에요. 하나만 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쉬웠던 건 사실이라서,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7문제를 풀 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으면 안 됩니다. 확통을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면. 그래서 일단 좀 가볍게 좀 얘기를 하고 가자면, 이게 발표 당일날 6월 4일 기준인데요. 지금은 내가 알기로 원점수가 조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컷이 조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1컷이 90이라는 건 확률과 통계 기준으로 90점이 나왔다. 근데 공통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 그럼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는요, 굉장히 적정한 난이도의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 솔직히 지금 시험은 생각보다 많이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에 봤던 시험은 굉장히 쉬웠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풀만은 했을 겁니다. 다만 옛날에 나왔던 유형들이 요즘 다시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라든가 가나다, 빈칸 채우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 시대가 왔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5등급부터는 원래 좀 이렇게 등급 격차가 커요. 원래 이게 재수생들까지 다 꼈을 때도 그런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채점 기준 등급은 이렇게 나왔고, 단원별로는 현재 3단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3단원은 현재 시험법이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3단원을 제외한 나머지로만 얘기를 하자면 1단원 4문제, 2단원 4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문항별 배점으로도 굉장히 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점짜리로 원순열이 나왔죠. 27번. 솔직히 그 친구가 27번이란 게 그냥 가볍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중복조합과 이항정리가 각각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항정리가 3점짜리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이 30번이었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 세는 거. 그래서 함수의 개수 세는 게 중복조합이었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30번을 빼고 풀 겁니다. 그 다음에 확률에서도 마찬가지 4문제가 나왔는데, 수학적 확률 구하는 거 그리고 다셈정리를 활용하는 게 총 이렇게 합쳐서 3문제. 근데 단순하게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도 있었고, 여사건의 확률을 써야 되는 것들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률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게 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과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번에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시행이에요. 근데 그 독립시행을 조건부 확률화 해가지고 만든 문제가 28번입니다. 그리고 28번은 생각보다 기출을 응용했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좀 잘했다면 28번은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8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미적분도 원래 8개예요. 다 8개씩밖에 안 나와요. 이 페이지 앞장이 뭐 있어요? 그게 수원수투. 수원수랑 학부가 같이 가요. 그치, 다 같이 보지. 수원수투가 공통이고 확통, 미적, 기하가 선택이잖아. 너네까지 딱 그렇게 가죠. 그래서 오답률 탑3를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오답률 탑3는요 다 4점짜리들에서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답률 3위는 28번. 근데 3위 치고 오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47.4%가 틀린 거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오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이 친구는
오답률이 안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자면요. 기출을 그대로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만 분석을 잘해서 보았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난이도가 3번. 그 다음에 2위가 30번이었습니다. 함수의 개수 찾는 건데 이거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굉장히 귀찮은 문제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일일이 케이스를 나누어서 봤었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았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위가 29번. 단수하기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틀렸는데 어차피 한두 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더 틀렸다, 한두 명이 덜 틀렸다의 싸움이니까 사실 이 세 개 난이도가 지금 현재 굉장히 비슷했다라는 것만 좀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귀찮은 문제였고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29번까지는 생각보다 많이 쉬울 수도 있었다. 여기까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평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첫 번째, 작년 수능부터 나타나고 있는 기조인데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의 변별력은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공통도 마찬가지인데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특성상 엄청나게 어렵게 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등급컷을 봤을 때는 지금처럼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해서 변별력을 많이 낮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점, 3점짜리 문항들은요 사실 다 기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든 아니면은 문제집이든 그냥 한 번쯤은 봤던 문제들이 다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만 조금 하셨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 난이도가 2점, 3점짜리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2, 3점짜리에서 틀린 게 생겼다면 그 개념은 다시 학습하세요. 그래서 2, 3점이 틀린 게 생겼다면 개념을 다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4점 문항의 특징은요. 29번까지는 그냥 조건에 맞는 상황을 찾아서 상황에 맞게 유도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찮았던 건 30번이죠. 그래서 30번은 모든 경우를 나누어서 각 상황에 맞게 구하면 정답 도출이 가능했던 그나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만한 문항은 4점 중에서도 30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여러 상황을 나누어서 각 상황에 맞는 경우를 찾아서 결국 일일이 노가다 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주요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어서 30번 문제를 풀고 싶으면은 반드시 케이스 일일이 나누어 놓고 가는 것을 연습을 하시기는 하셔야 된다. 이 정도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평의 확통은 생각보다 많이 쉬웠다. 30번은 귀찮아서 뭐 실수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 치는데 29번까지는 웬만하면 다 맞췄어야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1등급을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은 100일 조금 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조금 넘게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마음가짐은요. 첫 번째, 확통은요. 그냥 7개는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푸셔야 됩니다. 이게 작년부터의 기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다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남은 7문제를 풀 때 시간을 그렇게 오래 쓰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시간을 써가지고 어쨌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답률을 높이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둬야 어려운 문제들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쉬운 문제들은 다 빨리 풀어서 맞추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만약에 2, 3점에 틀린 게 있었다면 제발 개념서를 이용해서 우리 개념 교재든 수능 특강이든 뭐를 이용해서든 확실하게 개념 정리 다시 하세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싹 다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좀 개념서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으므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발 공식 위주로 공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수능 수학 자체가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 자체가 단순하게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들로 나오진 않으니까요. 4점짜리들이 특히. 그러니까 공식은요, 그 문제의 답을 유도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걸 유형화 해가지고 다 외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유형화 해가지고 외우면은 가장 큰 단점이 그거죠. 학교 시험에서는 그 문제집에 있는 유형들을 안 내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대부분은. 그러니까 문제집이 없는 유형처럼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 표현만 바꿨을 뿐이지 그 유형이 그 유형이거든. 근데 그거를 보고 너네들이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래버린다고. 그러니까 제발 외우지 마세요, 풀이를. 알겠습니까? 풀이는 절대 외우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서 어떤 풀이를 유도를 해야 되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 거기까지 우리는 좀 항상 명심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제발 경우의 수는 다 찾으세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눌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걔네들을 다 한번 좀 풀어보는 연습을 좀 가지셔야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가장 큰 강세를 보이고 싶으면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강세를 보이고 싶으면 다 필요 없고 일단 뭐부터 좀 하시기를 바라냐면, 그래서 강세를 보이고 싶다면은요, 그거를 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나머지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험지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3번부터 29번까지만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에서부터 29까지만 해설을 할 거고요. 나머지 문제들은요, 30번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 30번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냥 풀어보세요. 중복조합 이용해서 풀면 되고 케이스 다 나누면 되는 문제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내가 7문제 풀어드릴 건데 그 7문제 내에서 틀린 게 있었다면은요, 제발 그 틀린 것들에 대한 복습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틀린 문제가 있었다면은 제발 다시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3번 틀린 인간 손 들어봐. 23번 틀린 인간. 그렇지? 너 빼고. 너는 어차피 안 풀어봤으니까. 야, 너네 둘 빨리 23번 이거 틀린 인간. 없죠? 이거는 틀리면요, 개념서를 다시 피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 풀어보세요. 얼마나 기본적인 문제야. 그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보자. A, B, C. 그러니까 A가 4개, B랑 C가 하나씩 주어져 있는 저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거야. 됐습니까? 작년 수능과 똑같죠? 작년 수능부터 계속 현재 작년부터 계속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2점짜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2점짜리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한다면 전체는 그래서 전체 6개를 다 나열하는 거니까 6팩이 전체가 되겠고 그 중에서 겹치는 애들끼리 자리를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 4팩을 나눠줘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린 얘네들 나누어주게 되면은 정답, 그래서 정답은 6 곱하기 5만 남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30이다. 그래서 정답 3번 끝.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되는 아주 초절정 귀요미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23번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24번 틀린 사람. 24번 틀린 사람 빨리 손 들어. 틀릴 수 있죠. 확실하게 개념만 잡고 있었다면 여기 24번은요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이건 덧셈 정리를 그대로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밑줄 두 사건 A랑 B가 서로 무슨 사건이라 그러고 있어요? 동그라미 치든 밑줄을 치든 무슨 사건? 그렇지, 동그라미 치세요. 배반 사건. 그럼 배반 사건이면은 뭐가 없는 상태를 우린 배반 사건이라 그러죠. 배반 사건은 뭐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치, 겹치는 거. 즉 교집합이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게 배반 사건이죠. 그러니까 배반 사건을 보자마자 우리는 교집합의 확률이 없었구나 라는 거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놓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독립이랑은 조금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은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주어졌냐면 합집합이 주어졌고, 그럼 합집합 같은 경우는 덧셈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A의 확률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의 확률을 더해주고 거기서 우리는 원래 교집합의 확률을 빼줘야 되는데 교집합이 없다며.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냥 둘을 더한 게 끝인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더해준 게 지금 이제 얼마라 그러고 있는 거냐면 얘가 이제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있는 첫 번째 합집합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6건을 줬네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P에 우리는 A의 여집합을 보게 되면서 그럼 여집합 자체는 여사건으로 그대로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반대로 얘를 다시 한 번 더 공식화로 바꿔보게 된다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체 1에서 그럼 전체에서 반대만 빼주면 여사건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1에서 여사건을 빼고 남은 나머지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여사건을 잡아줬을 때 얘가 현재 뭐랑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PA의 2배가 된다랑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건 결국 우린 여기 있는 3 PA라고 주어져 있는 거랑 1이 결국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PA를 구할 수 있었고 3으로 나눠준 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PA가 3분의 1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지요. 그럼 끝난 게 그럼 얘가 3분의 1이라는 건 여기 있는 얘가 현재 3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3분의 1에다가 얼마를 더해야지 1이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3분의 1에다가 뭘 더해야 1이에요? 3분의 2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PB가 3분의 2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걸 바로 정답으로 골라주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냐면 그게 정답 4번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아주 초절정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만 배반 사건이나 여사건 얘네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야 여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끝.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고 다음 그래서 우리는 25번 문제 이항 정리 문제인데요. 이항 정리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가볍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요 수능 특강이든 어디에든 다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수능 특강이 있었던 예제 문제랑 좀 많이 비슷하다라는 여러분들 느낌 좀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즘 되고 있는 게 수학 문제에서 트렌드예요. 그래서 약간 수능 특강 분석을 좀 잘 해놓으시면은 약간 여러분들이 도움은 될 겁니다. 변형 문제 이런 것들 충분히 잘 풀었다면.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여기를 한번 같이 보았을 때 그럼 봐봐. 그럼 우리는 2x-1의 5제곱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전개식에서 x 몇 제곱의 개수를 찾으라 그랬냐면 동그라미 x 몇 제곱만 찾으면 돼요. 그치 x 세제곱이죠. 그럼 x 세제곱인데 지금 앞에 있는 거는 5제곱 때문에 얘는 현재 일반항 정도만 우리가 도출해 줄 수 있고 뒤에 거는 이미 1제곱이니까 전개가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예요? 된 상태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었던 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x-1의 5제곱에 x 더하기 1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앞에 거.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2x-1의 5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친구 정도는 나는 지금부터 뭐 해줄 수가 있냐면은요. 일반항 전개를 해볼 수는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일반항화 만들어버리게 되면서 나오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항 정리를 쓰게 되면서 OCRA 그럼 앞에 거 2x가 있는데 얘 현재 r제곱에 그러면 뒤에 거 마이너스 1에 우리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만큼만 우리가 챙겨주면 되겠지. 왜? 두 개 합쳐서 5개만 만들면 되는데 기준은 앞에 걸로 잡았으니까. 그럼 뒤에 거는요 어차피 나머지입니다. 기준 잡는 기준도 알죠? 그럼 기준 잡는 것도 결국은 x가 있을 때 x가 있는 쪽으로 기준 잡아주면 훨씬 더 편하죠. 숫자는 어차피 알아서 거듭제곱이 다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요 앞에 거에다가 우리는 뒤에 거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그냥 뒤에 거는 이렇게 x 더하기 1을 그대로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있는 일반항 자체가 얘네들을 다 이렇게 쫙 다 전개해가지고 나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다 일일이 써가지고 나열한 게 어쨌든 일반항의 합이고 그게 바로 저기 있는 5제곱을 전개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파란색은 항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여기 있는 파란색은 항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면 항이 여러 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이 단독만 똑 떼서 보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예요? 여러 개요? 이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가 단항이에요. 단항.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얘네들 전개해서 항을 만들고 싶으면 그때 여기는 요 항 하나랑 여기 있는 요 항 하나가 만나가지고 서로 곱해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x제곱과도 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1이랑도 곱해서 만들 수가 있더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원하는 건 x 몇 제곱만을 원하니까 x 세제곱만을 원하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따라서 그래서 우린 여기는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으러 갑니다. 그럼 x랑 곱해서 x 세제곱을 만들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 이미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x 세제곱을 만들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x가 필요해요? 아니면 x 제곱이 필요하냐면 x 세제곱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x 제곱만이 필요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x 세제곱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볼 거는 그때 우리는 r이 얼마일 때를 보게 되냐면 2일 때를 보게 됩니다. 즉 r이 2일 때라는 소리는 저기 있었던 저 파란색이 있을 건데
이 파란색에 있었던 x의 결국 몇 제곱이 될 때를 살펴보는 거냐면 x 제곱이 될 때가 살펴보는 거야. 왜? 이게 현재 첫 번째 x랑 곱해졌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고 x 제곱과 x를 곱해야 x 세제곱이 되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거기에 맞춰서 가면 r이 2일 때를 다시 한 번 더 가게 되면서 결국 우리 계수는 어차피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게 1이니까 쟤한테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5씨 2에 결국 우리는 저기 있는 2에 결국 우리는 제곱과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1에 5 빼기 2제곱이니까 3제곱. 이게 현재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계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이랑 곱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1은 어차피 상수니까 x 세제곱을 만들려면 여기 있는 저 r이 얼마일 때만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1이랑 곱해져서 x 세제곱이 되고 싶으면 r이 얼마이기만 하면 돼요? 그치? 세제곱이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r이 3이 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r이 3일 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파란색 자체가 얘가 그러면 x 세제곱이 되었을 때 결국 누구랑 곱해졌을 때냐면 1이랑 곱해졌을 때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만들 우리는 여기 있는 2에 우리는 r제곱이니까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에 5 빼기 3제곱이니까 제곱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들의 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나는 얘네 둘을 실제로 뭐 할 거냐면 각각 다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그게 실제 우리가 찾고자 했던 항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서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10과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4,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까지 해서 나오게 되는 여기는 마이너스 40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50이 3이나 50이 2나 똑같으니까 곱해서 나오게 되는 숫자 10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8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숫자 80을 둘을 뭐 해준 게 정답이냐면 더해준 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따라서 계수의 합을 구하는 것이 되겠고 그러면 그 계수의 합을 구하는 것 자체가 80에서 40을 빼준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찾아줄 수 있냐면 40. 그 정답은 몇 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냐면 그 정답은 3번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딱 보게 되었을 때 그럼 이 항 정리가 이렇게 항이 여러 개로 곱해져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답이 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안 어려웠어요. 여기까지 별로. 됐죠? 됐죠? 됐지? 됐냐고 안 됐냐고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 됐으면 옆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2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표현 되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이거 풀 때? 표현 좀 많이 익숙하지 않았냐? 왜냐? 최근에 수특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하나 내가 풀어준 적이 있거든요. 수특에서. 그쵸? 수능 특강에서 이걸 똑같이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통계 단원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통계 단원에서 여기를 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걸 틀렸다. 개념 다시 복습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문제 후루룩 읽어보겠습니다. 숫자 1부터 7까지 적혀져 있는 7장의 카드가 적혀져 있는데 그 카드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일렬로 임의로 나열을 합니다. 그때 양 끝에 놓여져 있는 카드의 수에 적혀져 있는 곱이 있을 텐데 그때 그 양 끝에 적혀져 있는 수의 곱이 결국 짝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아니면 홀수가 되도록 해야 돼요? 동그라미 칠 건 짝수가 되도록 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즉 다시 하면 확률을 찾아라. 라는 게 여기 문제입니다. 전체는 뭐 쉽죠. 7장의 카드를 전체 양 끝에다가 다 이렇게 배열하는 거. 그쵸? 7장의 카드를 다 배열하는 게 전체니까 분모는 어차피 7팩이라는 건 대충 다 니까. 그치?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짝수가 돼버리면 다 짝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결국은 이렇게 짝수가 하나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짝수가 되는 것들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케이스가 너무 많다고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내가 갑자기 혹시 이렇게 가라 그랬었던 거 기억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혹시 반대를 좀 생각을 해볼까? 라는 거야. 그럼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의 반대말은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야 짝수가 안 된다야? 짝수가 안 된다지. 그럼 짝수가 안 된다. 어차피 자연수의 곱이
짝수가 아니래.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니까. 홀수.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를 좀 생각해서 그럼 여기서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도 그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봐요. 그럼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된다. 그러면은 곱한 게 홀수가 되려면 양 끝에 게 짝수가 하나라도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애초에 양 끝에 게 뭐밖에 못 오냐면 이렇게 홀수밖에 못 오죠. 그러니까 이 한 경우밖에 없지. 다시 한번 뭐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보다 반대가 훨씬 더 케이스가 적어요. 그럼 이때 쓰는 게 무슨 사건이라 그랬어요? 이때 뭘 쓰면 되게 편하다 그랬어요? 이때 쓰는 게. 이때 뭘 쓰면 편하다 그랬어요? 이때. 이럴 때 쓰는 게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여사건을 쓰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사건을 쓰는 조건은 이렇게 반대 경우의 수가 그때 쓰는 게 편해요. 어차피 전체는 그 둘을 더해서 만든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전체는 어차피 그 둘을 더해서 만든 건데 그 둘을 더한 거 중에서 우리는 하나가 버린다고 해서 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찾게 되는 경우의 수는 되게 쉬워요. 그럼 여기는 요 5개는 알아서 배정할 거니까 나중에 뭐 5팩을 때려 넣는다 치고 그럼 양 끝에 우리는 홀수를 때려 넣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홀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총 몇 장이 있었는데 홀수 카드가 총 몇 장이 있었는데 4장이 있었는데 그 4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야. 양 끝에 거 골라줘야 되니까 몇 개? 2개.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개 고르고 저는 순서 없으니까 그냥 5팩을 알아서 그냥 배정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현재 반대 경우의 수입니다. 그걸 전체에서 빼라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따라서 확률화 합시다. 전체 확률 1에서 우리는 분모는 어차피 7장의 카드를 전체 배정해주는 거니까 7팩이야. 근데 이걸 5팩으로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럼 7 곱하기 6 곱하기 5팩 이렇게 써놨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뭐 어차피 이거나 7팩이나 같은 표현이니까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기 있는 분자는요. 사실은 6, 거기에 2, 그 다음에 저기에 5팩입니다. 지울 거 다 지우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6도 지워지네, 5팩도 지워지네. 아싸 남은 건 7분의 2만 남았네. 그러니까 1에서 7분의 2 빼준 게 정답이 되겠네. 정답 7분의 얼마가 돼요? 1에서 7분의 2 빼봐. 그럼 7분의 얼마 남아요? 7분의 5. 정답 몇 번이에요? 그치. 정답 그래서 5번.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얼마나 간단하니 여기까지는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간단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대인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걸 찾는 게 편한지 그거를 봤을 때는 한번 이렇게 쭉 다 나열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좀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얻을 수는 있더래. 거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되었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게 되면은 여기 3점짜리들 봐봐. 지금 다 규현이 느끼지? 수특이라든가 여기에서 다 한 번쯤은 봤던 내용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번 확동이 그랬다니까. 내가 얼마나 적중률이 높았는데 내가 얼마나 적중률이 꽤 높았어요. 수원수도 나름 좀 적중률이 좀 있던데 나. 이번엔 좀 있었을 텐데. 넌 잘 봤냐? 저요? 응, 나요. 확통이요? 확통 몇 개 틀렸어? 확통 30번하고 29. 그 2개 틀렸어? 느끼는 거 없냐? 느끼는 거 없냐니까? 그 2개 말고 다 맞았다는데? 확통 만책점했거든요. 아이씨, 수원수도 왜 안 했어? 수원수도 언제 할 거야, 수원수? 수원수도 언제 할 거야? 안 했어요. 그거 소리야 들고 와야 돼. 뭐? 아니에요. 이번에 수원수도 쉽지 쉬웠는데 나름. 쉬웠어. 응, 쉬웠어 이번에. 수학에서 힘을 많이 뺀 게 보이던데. 자, 27번 보겠습니다. 요 문제도 너무 많이 나왔던 원순열이죠. 그래서 이거 원순열의 기본 문제인데 이거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돼 아니면 풀 수 없어야 돼요?
이런 거 풀기 쉬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풀기 쉬우니까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봐. 자,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모양의 탁자와 남자 5명, 여자 3명이 있습니다. 이 8명의 학생 중에서 4명 이상의 남학생을 포함해서 5명을 선택하고 이 5명 학생 모두를 일정한 간격으로 탁자에 둘러앉힐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인데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하자고. 일단 후루룩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몇 명의 학생들을 총 고르고 싶은데요. 나는 5명을 고르고 5명을 원탁에 배열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남자는 몇 명 이상 뽑으래? 4명 이상. 그러면 여기서 케이스 나뉘어야 돼? 안 나뉘어야 돼? 나뉘어야 되겠지. 첫 번째 케이스는 남자 몇 명 뽑게 되는 경우? 뭐 남자 4명부터 뽑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남자 4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 몇 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로 그치. 남자 5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봐봐. 그러면 남자 4명을 선택한다는 건 어차피 나는 총 5명을 뽑아야 돼. 그 말은 건 여자는 몇 명을 일단 뽑고 가란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남자 4명 뽑았다라는 건 여자는 1명이 있을 거니까 그 여자 1명을 또 추가적으로 골라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남자 5명을 뽑았다는 건 여자가 있단 소리야? 아니면 여자가 없단 소리예요? 여자는 없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남자 5명 뽑았다. 여자는 그래서 몇 명 뽑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냐면 몇 명 뽑았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둘로 나눠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린 여기 있는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럼 남자를 4명을 골라주고 여자도 당연히 1명을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요? 골라야 돼. 그러니까 남자 5명 중에서 4명을 고르게 되는 OC4와 그 다음에 여자 3명 중에서 1명을 고르게 되는 3C1이 있고 그렇게 해서 5명을 만들었을 때 그 5명을 원탁에다 배정해달라는 소리가 돼요. 그럼 그 5명에 대한 원탁 배정은 몇 팩이기 때문에? 4팩. 어차피 뭐 이웃한다 뭐 자시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4팩.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4팩. 여기까지 해서 곱해주는 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계산해봐. 그럼 5C4는 5고 3C1은 3이고 그 다음에 4팩은 24니까 곱해서 계산해주게 되면은 돼요. 그러니까 5 곱하기 그래서 72가 된 결국 얘가 360까지가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 답은 남자 5명 여자 0명이지. 근데 남자는 어차피 5명 중에서 5명을 다 뽑는다. 여자는 3명 중에 아무도 안 뽑는다. 어차피 케이스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쨌든 남자 5명만 싹 다 원탁에다 배정해달라는 소리니까 그럼 남자 5명만 원탁에 다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몇 팩? 4팩이죠.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4팩. 그러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뭐 이건 뭐 계산할 가치도 없네요. 24. 그쵸? 여기까지는요. 자, 뭐 한 개 정답 더하세요. 그럼 360과 24를 더해볼까요? 정답 몇 번이에요? 자, 360과 24를 더해볼까요? 정답 몇 번? 정답 1번이에요. 끝났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가 3점짜리라니까? 봐봐. 쉽다니까. 내 생각에 9월에 이게 비슷하게 가거나 조금 어렵게 나오거나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는 그냥 조금 더 어렵게 낼 것 같다라는 거에 나는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모르잖아. 지금 대통령님의 기조가 어떠신지. 우리 대통령님의 기조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대통령님은요. 원래 정부에서 했던 모든 정책들 다 뒤집어 엎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교육 쪽도 뒤집어 엎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발표가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3점짜리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 4점짜리 2개인데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나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정확하게 34분 걸렸거든요. 이 늦게 온 것들에 대해서 응징을 좀 해야 되는데 원래 그치 주은아? 응징을 해야 되겠지. 원래 응징을 해야 되잖아. 맞죠? 왜 아니라고 생각해? 자, 원래 응징을 해야지. 지금부터 시간을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문제 처음에 풀면 그냥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이게 뭔 소리지? 이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그건 솔직히 좀 맞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약간 좀 뭔 소리지? 하고 느낌이 좀 이상하게 와닿으실 텐데 근데 문제를 읽다 보면은 이거 나 어디서 봤는데? 이 생각도 들기도 해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은요. 2024학년도인가 2023학년도인가
수능 문제 28번에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독립시행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냥 아예 내가 이걸 확률 구하는 걸로만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는 여기에 조금 더 섞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로 좀 섞었냐면 조건을 좀 추가를 해서 조건부 확률로 좀 문제를 풀도록 우리가 좀 유도를 했다 문제를.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은 아마 여기 문제 풀 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결론을 좀 얘기를 하자면 여기 문제를 풀고 싶었다면은 그냥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잘 보세요. 공 15개와 비어있는 세 상자 A, B, C가 있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저기 있는 네모와 같은 규칙에 따라 세 상자 A, B, C의 공을 넣는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집중은 바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있는 요걸로 가야 돼요. 그럼 여기를 봤을 때 우리가 기준을 좀 잡아야 되는 건 주사위를 일단 한번 던져요. 그때 나온 눈의 수가 뭐의 배수가 되면 이거 3의 배수이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세 상자 A, B, C에 넣는 공의 개수를 각각 A에 1개, B에 2개, C에는 안 넣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3의 배수면 이렇게 하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의 배수가 아니어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누가 기준이냐면 네모. 3의 배수가 또 기준이에요. 3의 배수가 안 나오면 여기 A, B, C에 넣게 되는 공의 개수는 각각 하나. 그러니까 A, B, C 모두에게 골고루 하나씩은 때려 넣는다.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 그때 이 시행은 몇 번 반복했어요? 지금 이제 밑줄 칠 거. 이 시행은 몇 번 반복했어요? 5번 반복하셨습니다. 밑줄 5번 반복했고 그럼 그 5번을 반복한 후에 상자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를 애초에 제한을 했죠. 홀수라고 짝수라고. 얘를 제한했어요. 홀수라고 아니면 짝수라고. 그치. 얘를 홀수라고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A, C는요. 각각 몇 개 들어갔는지는 아직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냥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기만 하면 된대. 근데 이 주사위를 몇 번 던졌냐면 5번을 던진 거야. 근데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 자체가 독립이니까 종속이니까 독립사건이죠. 그럼 그 독립사건을 5번씩이나 반복을 했다는 거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 독립시행으로서 확률 구해야 됩니다. 맞아 틀려? 맞지? 그러면 이거 현재 독립시행으로 현재 확률을 구했어야 됐었고 그 독립시행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얘 기준은 바로 뭐의 배수였냐면 3의 배수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3, 6이 나왔냐 3, 6이 안 나왔냐가 기준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 6이 나왔다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공을 넣는 개수가 각각 달라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독립시행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B가 홀수개의 공이 생기도록 하게 되는 경우들을 하나하나 찾아본다. 찾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케이스를 분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상태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출발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가자. 고고. 그러면은요. 결국 B가 홀수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 뭐 여기 있는 2랑 1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 뭐야? 1이 관건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이 짝수개만큼 들어가야 돼? 아니면 홀수개만큼 들어가야 돼? 얘가 홀수개만큼 들어가야 2가 아무리 몇 개 있더라도 다 무조건 홀수개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짝수개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골 때려지니까 그럼 얘가 일단은 0개 안 되고 그럼 1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가 하나요? 그럼 여기서 4개가 나왔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 하게 되면은 그래서 첫 번째 홀수가 될 수 있는 건 9. 이거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9. 이거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3개 들어갈 수 있죠. 2개는 안 되고. 그럼 얘 3개. 그럼 여기서 몇 개? 그치. 여기서 3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2개 들어가야 되겠지. 나 계속 합쳐서 5개는 맞춰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2개 들어갔으니까 4개 들어갔을 거고 여기에 3개니까 3을 더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4 더하기 3에서 두 번째는 얘가 그래서 7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 5개 다 들어가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5개 다 들어가게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 여기가 5일 때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죠? 그쵸? 3개가 된다는 거는요. 얘가 3개만 들어가든가 아니면 얘 하나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그건 전체 총회수 5번에는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되진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경우로 나누어서만 봐봐. 알겠지? 그럼 이거 자체가 결국은 봐봐. 9가 되고 싶었다면 3의 배수가 몇 개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3의 배수가 몇 개 나오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5개, 숫자 5개를 더해가지고 9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8 더하기 1 만들어주는 거밖에 안 되지. 얘는 어차피 최대 5밖에 안 되니까.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어차피 최대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5개의 숫자를 더해서 우리는 9를 만들려면 결국 뭐야? 얘가 홀수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좀 까다로워져요. 3개도 안 되고 1개도 안 되고 5개는 더더욱 안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기서 8 만들어주고 여기서 1 만들어주는 경우밖에 안 되지. 그런 케이스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답을 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9가 나오려면 그래서 주게 되면서 9개.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요. 3의 배수 4번. 이렇게 그러면 7번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3개 나왔을 때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3개 나왔을 때 그럼 여기서 2개 나왔을 때잖아. 그럼 다시 한번 뭐야? 3의 배수가 몇 개 나왔을 때야? 2번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그래서 3의 배수를 상황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5개가 되려면 애초에 이거밖에 안 되지. 얘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3의 배수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케이스는 3의 배수 0번.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은 정답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부터 답을 낼 거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답을 내었을 때 그러면 여기 첫 번째 3의 배수가 4번 나오게 되는 케이스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독립시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독립시행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3의 배수가 4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5번 중에서 4번 골라요. 바로 누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분의 1이 결국 4번 곱해지고 그러면 3분의 2로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확률은 한 번이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서 얘 독립시행으로 계산해 주게 되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은 분모는 3의 5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43분의 분자는요 5 곱하기 2네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243분의 10 이게 현재 분모예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건 3의 배수가 2번 나오는 거죠. 그럼 3의 배수 2번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는 5번 중에서 2번 나와. 바로 뭐가? 여기 있는 3의 배수 3분의 1이 2번 나오고 그럼 3의 배수 아닌 3분의 2의 확률은 3번 나오게 되면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을 맞춰서 우리가 또 계산을 해주게 되면 두 번째 답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 쭉 정리하게 되면 마찬가지 분모 여기까지가 되는 거란 말이지. 약분 안 하고 있어 일부러. 약분도 안 되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고 마지막 건 3의 배수가 있는 거 아니면 3의 배수가 없는 거.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OC 제로에 그럼 3분의 1은 0제곱. 그럼 3분의 2가 몇 제곱이 되는 거냐면 5제곱.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 3의 5제곱은 243이죠. 그래서 243분의 2의 5제곱은 30이다. 끝. 얘 셋을 다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더하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모는 어차피 243이 분자에도 분모에도 똑같이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어지는 바잖아. 왜? 어차피 분자는 뭐야? 여기 중에서 일부를 골라서 분자로 세울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43이 지금 이제 위아래로 똑같이 깔려지겠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바. 다시 한번 뭐냐면 우리는 243을 빼고 분자들끼리만 더한 걸 분모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더하면 90 더하기 32죠? 그러니까 분모는 112. 이렇게 우리가 일단 찾아놓고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2지? 112가 아니야. 그쵸? 122죠? 그쵸? 122.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 중에서 어차피 전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 중에서 분자를 보는 거야. 그럼 분자는 양 끝인데요. 양 끝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몇 개가 되도록 만들어 달래요? 8. 그게 분자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여기 홀수가 되면서 여기 가운데 게 9개가 되었다는 건 3의 배수였던 요 첫 번째 케이스가 4번 나왔단 소리죠. 그럼 얘가 한 번 나왔단 소리지. 4번 한 번이지. 4번 한 번이야. 그럼 여기에 4번 들어갔으니까 공 A에는, 즉 여기 있는 상자 A에는 공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3의 배수가 4번 나왔지. 그럼 이 시행만 3의 배수 4번 나오는 시행을 했을 때의 결과는 상자 A에는 공이 몇 개가 들어가 있을 거냐고. 4개가 들어가 있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이미 4개가 들어가 있었겠지. 거기에 얘 한 번 했지. 그러면은 A에는 총 몇 개가 들어가게 되지? 5개가 들어가게 되지. 얘는 몇 개가 들어가 있지? 하나가 들어가 있지. 둘을 합쳐봐. 몇 개예요? 6개밖에 안 되지. 다시 한번 첫 번째 케이스는 분자로 올라갈 수 있는 케이스야? 못 올라가는 케이스야? 못 올라가는 케이스야. 왜? 그 시행에 맞춰서 해보면 얘는 이렇게 될 거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시행에 맞춰서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5, 1밖에 나오지 못하니까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얘는 분자로 올라갈 수가 없고요. 그럼 얘는요. 3의 배수가 2번이야. 그러니까 얘 2번밖에 안 했다고. 그럼 여기서 일단 A가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얘 3번 했다며. 그럼 여기 각각 3, 3이 더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2 더하기 3하니까 얘는 5, 그 다음에 여기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3이 되잖아. 다시 한 번야? 끝났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쟤도 답이 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은 끝.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 3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끝났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오케이. 채택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3의 배수 연관 나오면 다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럼 얘 각각 몇 번이냐면 5번이죠. 다시 한 번야? 얘 10개지. 8 이상이 되는 거 찾아달라 그랬지. 그럼 8보다 큰 건 다 되지. 다시 한 번야? 얘도 답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 둘, 내가 현재 녹색으로 체크한 얘네 둘만이 현재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녹색으로 체크한 2개만이 현재 분자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다시 한 번야? 둘을 더한 거를 분자로 올리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야. 243이 여기 위아래 똑같이 잡힐 거니까 그래서 분모에 있었던 2, 4, 3을 다 지운 거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분자들끼리만 똑같이 더해주면 돼요. 그럼 80과 32를 더해보세요. 얼마예요? 112. 그래서 얘가 112가 되니까. 약분 되냐 안 되냐? 되죠? 간단하게 뭐로 약분하시면 돼요? 자, 짝수야. 제일 만만한 숫자 뭐로 약분하시면 돼요? 2로 약분하세요. 그럼 분모는 얼마가 돼요? 61. 분자가 그래서 얼마가 돼요? 약분 안 되지? 정답 있지? 몇 번이에요? 정답 5번이에요.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봐봐. 이런 문제가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얼마나 기출을 그대로 냈니? 그죠? 기출을 얼마나 그대로 냈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전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틀렸다면 꼭 이거 필요하면 이거 다시 줄게. 어차피 종이 아까우니까 이거 다시 줄 테니까 집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니는 특히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너 여기서부터 시험법이야.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고 인성, 공산 다 긴장하세요. 넌 조건부 안 들어간다고 아싸 하지 마. 독립시행 너 어차피 들어가. 너 어차피 독립시행 들어가. 이거 독립시행 써요. 그치? 그리고 인성? 넌 어차피 전범위. 유전범위. 어차피 전범위. 그리고 시험법이 나온 거 보니까 얘 100% 반영될 것 같은 느낌인데 중간고사 때 거 보면 대충 기말고사 때 예측되잖아. 중간고사 때 3월 학평은 아주 멋있는 학교였었기 때문에 이걸 안 넣을 리가 없어요. 5월이랑 이거랑 같이 넣겠지. 그 나중에 보내시는 시간에.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집중은 해줬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29번. 나 이거 솔직히 틀린 사람들의 이유를 얘기해줄까? 노가다 있지. 이거 틀린 사람들의 10중 8군 싹 다 뭐했냐? 노가다를 해서 틀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하냐고? 난 그렇게 풀지 않았거든. 노가다를 안 썼으면 이건 오히려 되게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4점짜리인데 나 이거 오답률 높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오답률 꽤 높더라고. 그래서 이게 오답률이 높은 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왜 오답률이 높았나? 라고 내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분석을 해봤어요. 10중 8구 다 노가다 했습니다. 노가다의 가장 큰 단점은 물론 확실하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증거는 있지만 노가다의 가장 큰 단점은요. 빼먹을 수가 있어요. 뭔가 뺐지. 그러면은 어우 마침 주관식이니까 답은 나왔을 거란 말이야. 짜릿하고 골라놓고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일부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렇게 푸는 그런 얄팍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노가다를 할 수 있지만 노가다 안 해도 돼요. 참고로 나는 내 풀이를 보여주면 니네 열받을걸? 나 이거 2분 안에 풀었거든. 왜 찍어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내 풀이 보고 괜히 열받지 마세요. 알겠죠? 나는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보세요. 잘 봐. 자, A, B, C를 잡았을 때 A, B, C는요.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져서? 그치? 3번 던졌지. 그러니까 주사위 3번 던져서 나오게 된 눈의 수를 차례로 우리는 A, B, C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렇게 끊어놓고 나는 주사위 3번 던질 거야. 그때 첫 번째. 우리는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는 거 찾을 거예요? 그래. A 더하기 B가 8이에요. 그럼 이 말에서 깔고 있는 건 C는 아무거나 놔도 상관이 있다는 소리 아니면 없다는 소리야? 없다. 그러니까 봐봐. A, B, C야. 그러면 일단 어차피 A, B만 신경 쓸 거야. 근데 우리는 저 A랑 B랑 C는 다 주사위죠. 그러니까 A가 1일 때, 즉 B가 7이 되는 경우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거 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다시 뭐야? 얘, 2, 6.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3, 5. 되죠? 4, 4. 돼요? 안 돼요? 되지? 자리 바꾸는 것도 생각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지? 그래서 5, 3, 그 다음에 6, 2야. 그럴 때마다 얘네들은 어차피 하나의 케이스예요. 이거 밖에 못 온다야. 이거 밖에 못 온다야. 이거 밖에 못 온다야. 근데 이럴 때 C들은 다 각각 몇 개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들이 총 몇 개씩 나올 수 있어요. C는 다 몇 개씩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C는 다 4개씩? C는 이렇게 돼도 아무런 제한이 없죠. 다시 한번 뭐야? 다 6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6개, 여기서도 6개, 여기서도 6개, 여기서도 6개. 그러면 6을 총 몇 번 더하라는 소리밖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래.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 얘 6 곱하기 5. 정답 30개. 끝. 30개.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얘는 현재 30개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끝. 이제 슬슬 열받아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죠. 약간 이렇게 풀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번째로 봐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요. B랑 C를 비교했을 때 B가 C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B랑 C만 관심을 가지니까 A는 영향이 있냐 아니면 없냐?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A, B, C라고 잡았을 때 만약에 B가 1이라고 잡아봐. 그럼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그러면은요 C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고요. 얘는 몇 가지? 한 가지. 1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얘가 한 개밖에 없고 그러면 A는 그때도 몇 개 있어요? 얘는 다 돼요. 그러니까 얘가 6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너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6개가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B가 2야. 그럼 C는 몇 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치? 얘 2개지? 그러니까 얘 2개고 그럼 얘는요? 몇 개 되겠어요? 3개. 얘는 몇 개일까? 4개이고 얘는 몇 개일까? 5개이고 얘는 몇 개일까? 6개이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줬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면은 계산 아니야 이거? 그럼 이거 다 그냥 계산해서 더해준 게 지금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아님? 그럼 얘는 요렇게 다 곱해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순서상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우리는 6 괄호에 그럼 1, 2, 3, 4, 5, 6이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이렇게 싹 다 더하게 되면요 얼마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21이죠. 이 정도는 뭐 계산이 되니까.
그럼 얘가 6 곱하기 21이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126개가 되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첫 번째 게 30이고 두 번째 게 126이야.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을 더하는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인 게 어차피 얘네들 또는이니까. 그럼 얘네들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랬더니 겹치는 게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런 거.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8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B랑 C가 이렇게 되는 경우까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봐봐 뭐야? 얘는 어차피 정해져 있을 거니까 그럼 A랑 B를 먼저 정해놓고 가서 얘가 2랑 6일 때 3이랑 5일 때 4랑 4일 때 5랑 3일 때 그 다음에 6이랑 2일 때 이렇게 5개로 맞춰놓고 출발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B랑 C만 다시 한 번 더 비교해서 누가 더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냐면 B가 더 크거나 같도록 만들어주는 애들이 겹칠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겹치겠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다 일일이 그거를 빼놓고 세니까 다 겹치겠지. 그럼 그 겹치는 만큼만 빼줘 아니면 안 빼줘? 빼주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 나오겠다는 생각은 들긴 들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대로 가라고. 그러면 6이야. 그럼 C는 6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몇 개 생겨요? 그러니까? 그치? 얘 6개 생기죠. 그럼 얘는 몇 개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5개 생기고 얘는 몇 개 생겨요? 그러니까? 4개. 그럼 얘는 몇 개 생길 거예요? 3개. 그럼 얘는 몇 개가 생길 거예요? 그래. 이 2개. 더한 거를 빼면 돼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 친구에서 1 빼고 나머지 다 더한 거랑 같지? 그러니까 여기서 겹친 거 몇 개를? 이거 65432 더해도 얼마야? 20개죠. 그러니까 여기는 20개를 다 빼면 됩니다. 됐죠? 됐죠? 슬슬 이제 표정으로 다 열받는다는 표정이 지어지는 것 같은데 답 다 구했어요. 그래서 분모는 주사위 3번 던졌다며 216분의 분자는요 30과 126 더하고 거기서 20 뺀 게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럼 이거 계산해봐. 그러니까 얘는 216분의 분자가 얼마냐? 더하면은요 더하고 빼고 계산하면 얼마야? 그래 136이죠? 그러면 이거 약분 되죠? 약분하세요. 그럼 이거 약분하게 되면은 얘 나는 뭐로 약분할 거냐면요 누가 봐도 4로 약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54분의 그럼 얘 그러면요 34 한 번 더 약분이 되겠네요. 됐죠? 2로 약분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로 약분하게 되면 얘가 27분의 17이지. 그게 정답 27분의 17. 둘을 더해준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7과 17 더하라며. 분모 분자 더하라잖아.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그래 정답 44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노가다로 안 풀리는 것들이 생기면 노가다로 안 풀 수 있는 건덕지가 보이면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5분 쉬었다 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이따가 2교시 때는 수특 이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쉬었다 갈게요.